안녕하세요. 내균형 연구소 장원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만 1세와 2세 아이들의 운동 지연과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초기 발달이 2, 3개월 혹은 3, 4개월 느리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고요. 예전 저희를 길러주신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지금은 조금 느릴 뿐이라고. 나도 그랬었는데 내 아이도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 정상이니까 내 아이도 그럴 거라고 얘기하죠. 과연 그럴까요? 미국 소아과 저널에 발표된 최근 논문의 500여 명 만 2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4개월, 8개월, 12개월, 24개월의 운동 발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들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결과들은 저희가 예측하거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초기부터 만 2세까지의 운동 발달이 많이 지연된다면 발달장애나 스펙트럼 장애가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초기 운동 발달만 가지고는 정확한 진단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최소한 아이가 언어를 시작한 이후인 만 2세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외견으로 보기에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그 후에 발달돼야 하는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논문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두뇌 발달의 지표로 생각되는 초기 운동 발달이 한 달이나 두 달이 지연되게 되면 추후 아동의 인지학습 능력과 적응력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초기 아동들의 정상적인 운동 발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단지 늦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두뇌 발달과 두뇌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정상적인 운동 지표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에 정상적인 운동 발달 기준은 뇌 발달에서 중요한 지표들이며 이 기준에서 지연이 있었다면 뇌의 정상적인 발달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 발달 기준에 준거한 생후 초기 운동 발달의 기준. 일단 앉기입니다. 생후 6개월에 시작하죠. 그리고 기기는 생후 8개월에 시작하고 첫 단어 말하기는 보통 생후 9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기는 생후 10개월에 시작을 하고요. 걷기는 생후 10개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리기는 생후 만 2세 반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사회성 발달과 관련되는 운동 발달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참고해 주세요. 소리나 시각 자극에 집중하는 것은 생후 2개월까지는 시작을 해야 되고요. 웃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생후 4개월까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웃음이나 음성으로 부모와 소통하는 것은 생후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원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가리키는 행위는 생후 12개월에서 16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회성과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운동 발달의 기준이고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이에게 좀 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외에 부모님이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12개월인데 본인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거나 그리고 만 14개월인데 관심을 보일 만한 물건을 가리키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 18개월인데 상상의 가족놀이를 하지 않는 거죠. 인형을 가지고 가짜 장난감 음식을 먹여주거나 혹은 본인이 장난감을 가지고 먹는 신용을 하는 등의 상상놀이 등은요. 그리고 눈 맞춤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언어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언어 지연의 경우에는요, 다른 운동 발달은 정상적인데 언어 지연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어나 문장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조그만 변화에도 짜증을 부리고 기분 상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박이 심한 경우들이 있고요. 박수를 치거나 막 몸을 흔들고요. 제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소리, 냄새, 맛, 보는 것, 느끼는 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심각하게 보이거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어지는 나머지 이론 3편에 대해서 자세히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저희가 마지막 5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자세한 응용 실천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요.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